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그 속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테크, 바로 은투자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값 못지않게 이 은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금테크는 익숙해도 은테크는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은 가격 상승률이 금을 앞질 정도로 시장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첨단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가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테크 투자 방법 총정리 이 자료를 토대로요. 왜 지금 은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은값이 크게 뛴 이유가 몇 가지 있던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거더군요. 맞습니다. 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아무래도 가치를 지키려는 수요가 금과 은 같은 귀금속으로 몰리죠. 최근에 미국 금리 정책 변화 같은 그런 요인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단순히 금값 따라가는 안전자산 역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선 금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은이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네요. 이게 그냥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물론 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어쩌면 은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산업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던 은 생산량의 무려 70%가 산업용으로 쓰이는데요. 70%나요? 와. 네, 특히 태양광, 반도체, AI, 전기차 같은 이런 미래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거든요. 최근 AI 열풍이 불면서 이 수요가 급증한 게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은을 단순한 안전자산 이상의 어떤 기술 성장과 연동된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죠. 와, 생산량의 70%가 산업용이라니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올해 은 가격 상승률이 73%로 금이나 나스닥보다 훨씬 높았다는 수치가 확 와닿네요. 물론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말까지 온스당 100달러 전망까지 나온다니 흥미롭습니다. 네, 그런 전망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 대비 은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금은비. 이게 쉽게 말해 금 1온스를 사려면 은 몇 온스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이게 과거 평균보다 높아서 여전히 은이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이고요. 아, 저평가 상태다? 네. 다른 하나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입니다. 연간 산업 수요는 5만 톤까지 전망되는데 채굴량은 3만 톤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찾는 곳은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서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죠. 은의 가치를 떠받치는 요인이 생각보다 복합적이군요. 그럼 이 은에 투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료에 나온 네 가지 방법,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역시 실물 은을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실버바나 은하 같은 형태죠. 장점은 내 손안에 실물을 질 수 있고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없다고요? 네. 하지만 구매 시에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가 붙고 결정적으로 보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은은 공기 중에 쉽게 변색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좀 초보 투자자에게는 선뜻 권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번거로움이 느껴지네요. 변색 걱정 없이 투자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 나온 은 통장, 그 실버뱅킹이라는 건 좀 더 간편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은행이 대신 은을 보관해주는 방식이라 간편하고 0.01g 같은 아주 소액 단위 투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약 3.5% 정도 붙고 또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요. 실물로 인출할 수도 없다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물 보유의 번거로움과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 투자할 방법으로 은 선물 ETF는 어떤가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 같던데요? 맞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은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매우 편리하며 또 분산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초보자에게 추천할 만하다고 자료는 평가합니다. 네. 다만 이것도 간접 투자라서 실물 은을 받을 수는 없고요. 또 은값이 오르더라도 ETF 수익률이 100%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국내 코덱스 은선물 H나 해외 SLB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죠. 아하! 마지막으로 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소개되었네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은 같은 상품인데 모바일로 1g 단위 거래가 되고 비과세 혜택이 크다고요. 네, 채물 인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조건이 있고요. 즉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자료는 실물 투자의 보관 어려움과 초기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처음 은 투자를 시작한다면 ETF나 은 통장 또는 디지털 자산처럼
비교적 간편하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우선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ETF는 거래 편의성 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오늘 은테크에 대해 살펴보니 안전자산이라는 전통적인 매력과 또 첨단 산업 성장이라는 미래 가치가 결합된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투자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하고요. 네, 하지만 자료에서 강조하는 주의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은 금보다 가력 변동성이 1.5배에서 크게는 2배까지 더 클 수 있습니다. 2배나요? 네, 그 산업 경기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측면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변동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 소액으로 금이나 다른 자산과 함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네요. 뭐 ISA나 IRP,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ISA는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으니 유용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은은 가격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AI나 친환경 기술 같은 첨단 산업 수요인데요. 만약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거나 또는 특정 산업 정책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 정책적 변수가 은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예상 밖의 영향을 고민해보는 것도 앞으로 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